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남노무법인의 정봉수 대표 노무사님 모시고 오늘 어제 참 큰 참사가 났는데요. 이게 화재 사건인데 화성의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게 우리 노무 어떤 산재 일과 연결이 돼서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배터리 회사에서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근로자 25명이 23명이 사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일뉴스에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인이 5명이 사망했고 또 중국 근로자가 17명, 라오스 근로자 1명에서 총 23명이 화재로 사망했고, 그게 또 중상이 현재 3명이 있고, 또 경상이 한 5명 정도 돼가지고, 거의 약 30여 명이 그렇게 사상자가 나온 그런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공장에서 불이 나서 근로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불은 소각이 됐고 이제 이에 대해서 안전 조치나 아니면 또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후 조치라는 것은 바로 산재 처리하고 유족에게 보상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공인 노무사의 고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하게 되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고, 그러면 장례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족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받는 유족 연금이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다 사망하게 되면은 이 기본 유족 연금이나 장례비 외에도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 배려임을 안 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 책임은 주로 판단 기준이 이분들의 어떤 나이나 가실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공장 내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망한 경우는 사실 근로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좀 회사의 가실률이 떨어지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회사 가실률을 한 90% 이상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실률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위자료가 약 1억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또 정년 때까지, 지금은 정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 또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퇴직금, 일실임금, 일실퇴직금, 이거 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60이 정년이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노동력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65세까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벌 수 있는 임금을 호프문 방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좀 어떤 생활비 같은 거를 공제한 금액이 실질적 손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재 보상보다는 월등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든지 가실이 많게 되면은 산재 보상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또 회사 가실이 많게 되면은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판단이 되고, 산재 보상을 먼저 주고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또 근로자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성 이렇게 배터리 공장에 이렇게 화재가 나서 이렇게 23명이 사망했을 때 회사가 당장 해야 될 거는 이분들이 걱정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유족들을 하고 합의를 해주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참 이게 불행하게도 화재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인지 인식을 해야 되고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인되고 유족이 다들 회사로 와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여기서 노무사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족이 회사에서 주는 보상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장례 보상, 그러니까 어떤 유족 급여하고 어떤 장례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무사가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그러한 집행을 해주는 게 바로 공인 노무사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인노무사 일이 되게 그 광범위하고 되게 저기 여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일이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사용자의 그 책임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유족 보상이든 여러 가지를 또 지급하는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예, 예. 그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위자료 뭐 이런 거를 또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불하는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도 노무사의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공인노무사는 산재 보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그러니까 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런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도 부족한, 그러니까 그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발생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민사상 손해배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남노무에서 만드는 서식을 가지고 이제 어떤 민사상 손해배상을 계산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나이나 또 그 가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0대 이상은 그 산재 보상이 사실상 그러니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받는데, 근데 나이가 어리다든지 그래도 또 그 50대 이상이라도 그 위자료 정도는 위자료 1억 원까지는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또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어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의 보상이 계산이 됐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3억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서 일시불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이 아니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3억은 이제 근로복지공단 받고 또 회사에서는 3억을 준다고 할 때 바로 6억으로 합의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바로 공인노무사가 이제 합의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그런 금액 받는 절차, 그리고 회사로부터 이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합의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공인노무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는 지금 사업주와 또 유족들을 사이에 두고 중간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해서 계산도 하고 보상금이라든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그 보통 장례를 안 치르고 유족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을 하고 공장을 다시 빨리 이제 정비를 해서 또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그건데, 유족이 그 계속 시위를 하고 또 장례를 안 치르고 있으면은 같이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그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그 공인노무사인 공인이 나서 가지고 해결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되게 이 사망한 분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렇게 공인노무사가 나서서 이렇게 잘 장례도 치르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를 불러주시면은 저희가 서울에 있지만 그 달려가서 유족하고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수원에 있는 그 유능한 노무사님들이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